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평안의 특공위 변호사 최범입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나한테 닥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억울하고 화나고 무엇보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피해를 입은 그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회복이 가능할 수도 영영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제가 변호사로서 직접 보고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보이스피싱이 이제는 피해 사례가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렇게 많나요? 네, 그럼요.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수법도 훨씬 정교해졌습니다. 최근에 특히 주의하셔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고 문자 스미싱입니다. 지인의 이름이 뜬 부고 문자에 링크가 붙어 있는데 감정적으로 당황한 상태에서 그 링크를 클릭하면 그 순간 내 휴대폰 정보와 금융 접근 권한이 통째로 넘어가 버립니다. 둘째는 AI 음성 보이스피싱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의 목소리를 AI로 복제해서 전화를 거는데 진짜 수사기관인 줄 알고 속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요즘은 심지어 영상까지도 진짜처럼 만들 수 있어서 경험 있는 사람조차 헷갈릴 정도입니다. 셋째는 중고거래 사기인데요. 이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안전거래 시스템이라고 말을 믿고 선입금을 했더니 물건도 안 오고 연락도 끊기는 너무나도 흔한 피해 유형입니다. 영화에서도 참 많이 봤는데 왜 잡히는 사람들은 늘 말단뿐인가요? 네, 피디님 정말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피해자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굉장히 다단계처럼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건거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연출책이라는 말단입니다. 그들은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단순 역할만 맡았고요. 진짜 조금은 대부분 해외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실행자만을 상대하게 되는데 이들이 돈도 없고 정보도 부족하니 회복이 어려운 것이죠. 그럼 말단 피고인이 합의를 제안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네, 이 부분을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피해자분들의 반응은 보통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절대 합의 안 해. 그냥 처벌받게 해야지. 둘째, 전액 돌려줘야 합의하지. 셋째, 일부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겠다. 감정적으로야 1번, 2번이 이해가 되지만 현실적인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는 3번이 가장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진 돈은 매우 적고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엔 나눠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돈이 나중엔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민사소송하면 되지 않나요? 왜 그게 어렵나요? 네, PD님처럼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계신 의뢰인분들이 실제로 많은데요. 민사로 가면 다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이라는 제도가 있긴 한데요. 실제로는 각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민사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말단 피고인에게는 전체 피해의 30에서 40% 정도만 책임이 인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설령 승소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재산 자체가 없다는 거죠. 결국 재판에서 이겼다고 해도 실제로 회복되는 피해는 거의 없는 셈입니다. 그럼 반대로 형사재판 중에 합의하는 게 더 낫다는 건가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이거 제가 변호사로서 많이 본 사례인데요. 형사재판 중에 합의를 시도하면 실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 가족들이 구속을 받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합의금을 마련하기 때문이죠. 민사에서는 가족 재산에 손을 댈 수 없지만 형사에서는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서 회수 가능성이 더 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합의했다고 해서 이후에 추가로 잡힌 조직원에게 청구할 권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회는 다른 조직원들이 잡힐수록 계속 생깁니다. 결국은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무엇일까요? 네, 간단합니다. 받을 수 있을 때 일부라도 받아두는 것. 그게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 끙끙 마시고 꼭 형사사건을 잘하는 저 같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주십시오. 초기 대응 하나가 나중에 회복 여부를 완전히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십시오. 네, 물론이죠. 이 네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모르는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십시오. 둘째,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셋째, 중고거래에서 선입금을 요구하면 무조건 의심해 보십시오. 넷째, 부고 문자나 택배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고령의 부모님께도 꼭 보여드리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스피싱의 경우에 피해 금액이 작아 보여도 받을 수 있을 때 일부라도 받는 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나중에 그때 받을 걸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첫 번째 걸음을 내드린 겁니다.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은 당연히 피해자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알고만 있다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